네. 딱 봐도, 네. 요즘에 이런 다짐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내가 요즘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 하는 때가 있고, 또 먹고 나서는, 그래, 나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한다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이 반복되는 게, 이제 뭐 많은 사장님들이 있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남자분께 얘기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분들은 희한하대요. 아니, 몸매가 좋으시네요. 얼굴이 이쁘시네요 하면 성희롱으로 받아들인대요. 근데, 어, 살 좀 빠지셨네요? 살이 좀 빠졌어요. 날씬해 보셔요. 이러면은 기분이 좋대요. 또 근데 웃긴 거는 기분이 좋아서 미소가 딱 뜨면서 하시는 말이 항상 똑같이 뭐라고 하시냐? 그래요? 아니, 쪘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가끔씩 뒤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쪘는데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이어트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슬림바디와 연결돼서 다이어트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저속노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다른 이름으로 혈당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혈당 다이어트라 해가지고 이 혈당 다이어트 방법은요, 체내에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가, 그거에 집중해서 올리는 식품은 좀 자제하고, 네, 천천히 올라가는 식품들로 대체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네, 최근에 저희는 이제 한 박사님이 당뇨 대란이다, 요즘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2020년에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인 성인 인구의 600만 명이 다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래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비해서 무려 두 배나 증가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0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2025년에는 더 올라갔겠죠.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당뇨 진단을 받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30세 이상 성인 인구의 6명 중에 1명이 당뇨고 65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노인분들 중에 10명 중 4명이 당뇨다라고 이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딱 당뇨라고 진단받기 전, 그 전 단계이신 그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00만 명이 네, 전 당뇨를 앓고 있다. 그러면은 2천만 명, 약 2천만 명이 전 당뇨와 당뇨인 상태이다. 그러면서 혈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나타난 병이자 만성 질환으로 유명한 삼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고혈압이랑 고지혈 같은 경우는 병원 약물 치료가 비교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조절이 잘 된다고 이제 의사분께서 하시는 반면 이 고혈당에 요즘은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혈당 같은 경우는 식습관이랑 신체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게 그냥 약물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쉽게 당뇨 합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혈당 같은 경우에는 큰 혈관이 손상될 경우 심근경색, 중풍, 치매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병성 망막증, 신경 손상,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혈액투석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현대인 건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작은 혈관 손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당뇨라고 진단받기 전 단계인 전당뇨, 그 당뇨 전 단계, 그때부터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전당뇨인 경우에는 현재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럴 위험이 크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박사님, 뭐 의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 참고를 했습니다. 가정의학과 박사신데요.
이분이 명언이 딱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쉬지 않고 먹는다고라고 생각을 하신데 우리가 사실은 과거 옛날보다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되게 많은 건강에 많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일일 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속노화를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졌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10년, 20년 전 우리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4끼 먹고 5끼 먹고 6끼 먹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더 안 움직이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회사원들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정말 쉬지 않고 먹어서가 문제가 되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예, 저거는 의자 중독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을수록 의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의적이 아니고 이제 타의적으로 이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의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게 일한다 이런 거 떠나서 친구들이랑 뭐 커피를 마셔도 앉아 있고요. 지하철을 타도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디 앉으려는 우리가 중독이 이게 있다는 게 이 의자 중독이라는 게 아예 명칭이 생겼더라고요. 요즘 현대 사회 사람들로 인해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당뇨와 연관돼서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경우인데요. 당뇨를 유방시키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복부 내장 지방이 전부 다 훨씬 이른 나이, 그러니까 젊은 어린아이들부터 이게 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당뇨와 맞물려져서 이제 살이 뭐 요즘 비만 환자가 많아진다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제가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은 게 옛날에 그 저 때만 해도 불량식품이라 해봤자 뭐 아이스크림, 떡볶이 약간 이런 쪽이었다면 요즘 젊은 애들 식습관, 그러니까 젊은 애들 기준이라면 뭐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이쯤으로 제가 본 걸로는 그쯤으로 봤을 때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밥을 마라탕 아니면은 뭐 엽떡 이런 약간 기름지거나 되게 매운 자극적인 거를 많이 먹고요.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젤리를 먹어요. 근데 요즘 젤리들이 마시멜로우로 만들어진 젤리가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네. 뭐 마시멜로우를 녹여서 쿠앤크 과자를 부셔서 거기에 막 비빈 다음에 그대로 굳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쫀득쫀득한 약간 그런 과자가 된다. 이러면서 그런 게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요쯤 돼서 그러면 한번 제가 볼게요. 당뇨와 연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했는데 어 제가 이 두 개가 쉬지 않고 먹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쉬지 않고 먹는다. 그 쉬지 않는다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몸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꼭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어트 한다면 저녁 6시 전에만 드세요. 그 다음날 아침 먹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의 공복은 일반 보통 건강한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12시간이 기준인데 이때 공복이 어떤 식이냐. 그냥 안 먹는다 이걸 떠나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랑 몸의 소화기관, 뭐든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휴식을 취하는 딱 그 시기를 공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에 물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물은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막 물을 막 이렇게 계속 들이킨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먹는 그런 것까지는 공복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기준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간식 안 먹는데요. 저 하루 세 끼 밥만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왜 살이 찔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이런 분들 특징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 네. 볼게요.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앉아서 와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앉아서 운전을 하죠. 앉아서 운전해가지고 딱 도착해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올라가서 타야지. 출근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러면은 걷는 건가요? 안 걷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서 자, 출근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거의 앉아 있거나 운동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루 3끼 밥만 먹어도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신체 활동량보다 많기 때문에 인슐린이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라고 보셔서 그래서 살이 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슐린이요. 어, 제가 어제 또 찾아왔죠. 인슐린 호르몬이요. 식사할 때는 막 분비돼요. 분비돼가지고 얘가 혈당이 높아지는 걸 이제 낮추려고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서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러니까 혈당이 다 이제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얘도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나 이제 일 다 했으니까 좀 쉬자. 이때가 어느 때냐?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 그 사이.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의 틈으로 얘가 쉬는 시간인데 자, 우리 아침 먹고, 아침 먹었어. 이제 커피 한 잔 해야지. 커피 마시고. 자, 커피 마시니까, 뭐가 땡겨. 이제 하나 좀 주워 먹고. 자, 점심 돼가지고 점심밥을 맛있게 먹고. 점심밥 먹고, 이제 좀, 시간 벌써 됐네. 그래서 일하고 앉아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퇴근 시간이야.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네, 그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인슐린이 못 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쉬지 않고 먹는 이 패턴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요. 인슐린의 역할이 고장났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포도당을 세포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주니까 고장나서 이거를 못 해주니까 포도당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혈관에 당이 많잖아요. 그럼 췌장은 얘가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보통 이제 떨어졌을 때, 네, 만성 피로가 있을 때도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먹는 것만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잦은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이제 식곤증, 만성 근육통, 관절통도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 그러면은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복부 비만이 되고 그럼 또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되고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악의 순환고리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제가 또 뭘 찾았냐면요. 한국인들이요. 이 인슐린 혈당을 조절하는 이 기능 있죠. 인슐린 분비량이 다른 아시아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랑 한국인이랑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서양인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우리 식습관이 햄버거 막 이런 식으로 서양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당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인슐린 분비를 늘어도 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보통 전 단계라고 얘기는 하고 이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진단을 안 받았을 뿐 당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손상을 이때 전 당뇨를 느끼는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요. 이 인슐린을 이제 이게가 췌장이 부족한가 봐 하고 계속 만들고 만들다가 나 이보다는 이제는 더 못 만들겠어. 이제 요 정도가 한계야. 나 이제 더 못 만들겠어 하고 걔가 분비량 확 줄여버리는 때가 와요. 그때 바로 진단받는 당뇨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혈당 조절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병원 가가지고 약도 먹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혈당의 중요성, 얘기를 좀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해봤어요. 왜 요즘 혈당 스파이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옛날에는 없었던 말이래요. 의학적인 말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원래 혈당을 이렇게 침으로 해가지고 재시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기계가 있어서 팔에다가 이렇게다가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은 24시간 얘가 계속 내 혈당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침을. 그 기계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내 혈당이 24시간이 쫙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가다가 훅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자 해서 부르게 된 게 혈당 스파이크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딱 그때 바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챙기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준비한 PPT가 바로 뒤인지 나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없으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또 하게 될게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 제가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혈당 스파이크 하면은 제가 그래서, 혈당, 그렇지. 혈당이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 박사님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제 유튜브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들었는데, 그럼 우리 애터미에서 혈당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뭐 내가 굳이 나 혈당 뭐 이렇게 약 저것도 없으니까 병도 없으니까 굳이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요번 슬림바디 챌린지 하는 분들 얘기를 듣는데 이 혈당에 관한 거 우리 제품이 두 가지가 있죠. 혈당컷 여주랑 바나바 홍삼이랑 이 두 가지를 꼭 다이어트에 먹는데요. 그 다이어트 하는 슬림바디 기간에. 또 슬림바디 챌린지 우리 패키지 보시면은 그 패키지에 또 들어가 있어요. 혈당이. 그래서 오늘 그 혈당 두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혈당컷 여주. 저는 바나바 홍삼보단 차라리 얘가 좋아요. 왜냐? 먹기는 힘들어도 쓰지가 않아요. 바나바 홍삼은 너무 잘 녹으니까 네, 쓰더라고요. 일단 혈당컷 여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컷 여주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여주로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인 미숙여주 주정 추출 분말을 함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혈당컷 여주가 나오기 전에 유명했어요. 애터미 안에서는. 아니 여주로 기능성 개별 인정을 해가지고 받았대. 그 건강기능식품 나오는데 혈당 조절하는 건강기능식품 나중에 나올 거래라고 한창 유명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네. 여주가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유명해요. 근데 여주가 많은 분들이 유명하지만 잘 못 먹는 게 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지 못하게 막는 의사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미숙 여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독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숙 시에 이 씨앗에서 독성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숙된 거를 사용할 경우 이제 독성이 쌓이니까 의사분들도 여주 드셨어요? 뭔가 문제 생겨서 가서 했더니 여주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미숙 여주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료는 저희가 뭐 한국만 인증받은 게 아니고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으로부터도 안 사용을 허가받은 안전한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뭐 어려운 글씨. 퀸튜플 케어 포뮬러. 네, 다 무시하시고 그냥 뭐냐. 네, 5가지의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제 효과를 본다 하는 건데 어떤 효과냐면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 에너지 이용, 그리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이 기능성입니다. 여기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는 우리 뭐 저희 신근식 국장님 강의에서도 많이 듣고 하긴 했죠. 그걸 우리 부사 부 부사장님, 부대표님, 네, 하도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했어가지고 이제 네,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호모시스테인 수준 유지하는 거는 비타민 B 쪽에서 네, 몇 가지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저도 했고 우리 신국장님도 했고 우리 대표님도 했고 네, 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 정상 수준 유지가 중요한 게 호모시스테인이 보통 낮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이러지는 않는데 호모시스테인이 높을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제로 나타난다는 건 이게 높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3가지의 좀 우리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테인 정상 수준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B12라든지 B6, B6 이렇게 2개가 그리고 또 아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원료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부원료를 제가 왜 애터미는 꼭 부원료를 이렇게 사진으로 올릴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을 만나면요. 여주라는 것도 유명하지만 혈당 낮춘다면서
뭐 양파가 좋대, 마늘이 좋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다 애터미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또 하나의 무기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주가 혈당컷 여주 같은 경우는 하루 두 포로 드시면 되고요. 일단 목 넘김이 좋은 초소형 정제 3ml라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 거슬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도 아직까지 걸려보진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목 넘김이 좋긴 좋죠. 네, 걸려보진 않았지만 뭔가 가루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하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은 뭐 혈당. 추천은 혈당 관심 있거나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저거. 평소 자극적이고 단 거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 고로 다이어트 할 거면은 저거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혈당컷 여주는 한 달분이죠. 한 달 두 포 해가지고 52,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두 번째는 바나바 홍삼이에요. 바나바 홍삼 같은 경우는 식후 혈당 케어 똑같이 식후 혈당 케어를 했다면 여기에는 홍삼, 바나바 홍삼이잖아요. 그래서 홍삼의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 홍삼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다이소 제품이랑 애터미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재밌겠다 해가지고 제가 글 들어가기 위해서 했더니 최근 뜬 이렇게 최근 신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신제품에 락토땡 해가지고 유명한 그 회사 있죠. 예, 그 회사에 그 회사 이름이 이 혈당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당 뭐식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 바나바 추출물인 저 코로솔산 저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 우리보다 작겠지라고 무시를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성분이 우리보다 0.1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런 거 강의하면 좀 그런데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그걸 제쳤는데 사실 기본적인 비타민 같은 경우는 다 1일치 함량으로만 많이 해놓거든요. 근데 저런 집중적인 거를 이제 조금 더 넣은 거죠.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거기는 그거에다가 유산균을 넣었어요. 똑같이 면역이 뭐 장 건강으로 해가지고 했겠지만 저희의 특징은 뭐냐 그거에 면역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내 건강을 챙기실 분들 같은 경우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ml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게요. 저게 우리 건강기능식품 보면은 뭐죠? 그래프 있죠. 먹고서 성인 기준 몇 미리 먹었을 때 그래프 이렇게 변동 추이 있잖아요. 그 정도 먹으려면 어쨌든 똑같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몇 포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부원료도 구아바이 뭐 귀리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저건데 프리바이오틱스 그쵸? 말토덱스트린 밀전분 뽕리 뭐 여기도 여주 들어가 있고요. 두루두루 다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루 한 포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얘는 가루와 같이 거의 입자가 곱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도 녹기 편하고 네, 바로 그냥 이렇게 쫙 입에다 털어놓고 물 마셔도 되고 하니까 거부감 없이 여주인데 거부감이 있다면 이거 한번 권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하는 거 역시 혈당에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 그리고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또 홍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면역력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 다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29,8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요. 여주랑 바나바랑 뭐가 차이인데 그래서 둘 다 혈당이 좋잖아. 그럼 난 뭘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소비자들한테 권할 때는 일단 여주를 권했어요. 왜냐? 제가 여주를 먹기 편해서 여주를 권했는데 이분들이 먹다가 나는 효과를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셔요. 그럼 그분들한테 그래요? 그러면 여주랑 바나바랑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 위치가 다르니까 그러면 바나바로 드셔보세요. 이모는 바나바에서 하는 저거 해주는 도와주는 저기 쪽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당뇨가 있을 수 있어요. 바나바를 권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 대체 차이가 뭐길래? 나는 뭘 더 먹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있더라고요. 다 있었어요.
네, 바나바 홍삼이랑 여주를 정리한 건데요. 특징 같은 경우는 바나바 홍삼 같은 경우는 이제 식후 혈당 그리고 면역력 증진해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혈당 여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혈당 상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 분열, 에너지, 활력 막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복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잠깐 말하자면은 바나바 홍삼이랑 여주랑 정말 큰 차이점이 제가 한번 소비자한테 권하다가 본 건데 여주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바나바 홍삼에는 그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게 있잖아요. 섭취 시 주의사항. 거기에 어떤 게 써있냐면 그 당뇨 관련해서 약 드시는 분들 있죠. 조심히 드세요. 이렇게 주의해서 드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 생기면은 끊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문구, 경고 문구가 병 이름이 아예 나와 있을 정도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인 혈당 관리로는 바나바가 좀 더 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고시형이고 여주 같은 경우는 개별 인정형입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고시형과 개별 인정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바나바 홍삼 작용 기전 제가 아까 작용 기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바나바 홍삼 같은 경우는 자 GLUT4 활성화 및 포도당 소비 촉진. 자 그래서 저는 GLUT 그게 뭔데? 예. 그게 뭔데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글씨가 잘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육과 지방세포에 존재하는 당 수송 단백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육과 지방에 존재하는 당을 옮기는 아이. 예, 옮기는 이제 수송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쉽게 말하자면 혈당을 받아들이는 문인 거예요. 네, 돌아다니는 문.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잘 활성화가 돼야지 혈당을 잘 받아들이겠죠, 이제. 근데 그런 거가 문이 이제 닫혀가지고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혈당들이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닫아주고 열고 닫고 하는 그 문이 활성화를 더 시켜가지고 잘 혈당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고 네, 먹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것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글루카곤 억제 및 신생당 생성 감소. 네, 둘 다 몰라가지고 둘 다 찾아봤죠. 첫 번째 글루카곤 억제했는데 글루카곤이 뭔데? 네, 췌장에서 분비하는 아이고요. 간에서 저장된 췌장에서 분비하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어제 공부했지만 이렇게 하더라. 췌장에서 분비하는 게 글루카곤이고 이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는 거. 그래서 식사 사이 혹은 단기간 금식 중에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췌장에서 태어났고 네, 회사는 간에서 네, 간에서 일을 한다. 간에서 어떤 일을 하냐? 포도당을 혈액으로 이렇게 방출시키는가. 밖으로 빼내는 거 해가지고 하는데 식사 사이 혹은 단기간 금식 중에 작용한다고 하니까 인슐린 관련해가지고 인슐린이 이제 인슐린이 젖대가 쉬는데 그때 얘는 작용을 하니까 반대로 네. 얘가 혈당이 낮아지면 이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떨어지고 글루카곤은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식욕을 자극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가끔 식사 사이에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금식 같은 거 하고 나면 먹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작용을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먹을 게 않으니까 인슐린 작용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 작용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낮아져 있는데 이때 얘가 글루카곤이 올라가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하고 하는 게 글루카곤. 근데 그 아이를 억제한다. 한마디로 식욕 억제.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여주를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뭐 병이 있으신 분들 아니고 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다면 여주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신생당 생성 감소. 제가 어제 신생당 생성 감소해가지고 신생당 생성이 뭔데? 신생당 생성인데 안 나와요. 뭐야? 일단 신생당 합성이라고 많이 쓴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사용되지 못한 단백질이 이 신생당 합성을 통해서 당이나 지방, 그렇게 해가지고 체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신생당 생성이 많아지면은 체지방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소시켜 준다는 것은 체지방으로 바뀌는 거를 얘가 막아준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혈당컷 여주가 최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식전에 저 같은 경우는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가끔 까먹을 때도 많고. 네, 아침에 제가 저희 빵이 있어가지고 빵에다가 저당 딸기잼 만든다고 제가 스테비아, 그 알룰로스로 저당잼 만들어서 발라서 먹었죠. 그거 먹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정말 혈당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걱정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하시면은 바나바홍삼 쪽으로 다이어트라든지 가벼운 그런 쪽이면서 혈당을 고민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했잖아요. 예방 방법을 데려왔어요. 자, 혈당 스파이크 예방 방법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네, 첫 번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 피하기. 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보통 정제된 아이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다 건강에 좋지 않은데 하는 그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올립니다. 그래서 밀가루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쌀도 사실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백미 먹지 말고 현미로 바꿔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게 요런 거랑 거의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네. 두 번째, 채소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그 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해라. 네, 혈당 스파이크 막는 거는 한마디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해가지고 약간의 배를 채운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면요. 아무래도 배부른 그런 것도 좀 이제 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식도 좀 피하기에 딱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 탄수화물 음식 섭취하면 나가서 움직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밥이든 뭐든 먹잖아요. 일단 10분 걸어요. 요 센터에서 점심 먹고 나면 여기서 계속 걷고 있어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10분 동안. 10분 이렇게 맞춰놓고. 그래서 우리 왜 세미나 가면 사실은 먹고 나면은 아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앉아 계시죠? 10분은 네, 걸어가지고 요즘 밖에 너무 더우니까 안쪽으로 네, 걸어서 이제 계단은 올라가는 거는 관절에 좋습니다. 운동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내려올 때는 관절에 안 좋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네,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10분 정도 걸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 과일을 일반 사람들 말고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과일 섭취량을 좀 줄여주세요. 과일은 어쨌든 과일도 당이기 때문에요. 혈당을 높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과일도 뭐 이렇게 베리류, 블루베리 이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트로베리는요? 했더니 딸기는 어떠세요? 딸기도 베리류기 때문에 그렇게 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보단 낙해서 블루베리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이제 다른 애들 특히 바나나가 의외로 많이 올린대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빈속에 공복에 먹지 말아야 될 게 바나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당 있는 과일은 살 안 쪄라고 사실 많이 하고 저희도 가끔 다이어트 할 때 과일은 살 안 쪄 하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과일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아예 안 먹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는 거에 비해서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섭취 후에는 역시나 나가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 예방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당 꼭 챙겨가지고 전 당뇨부터 이제 파괴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네, 다들 건강하게 우리 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보면 제가 또 하나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두 번째,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채소가 되게 비싸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요즘 채소가 너무 비싸고 이제 슬슬 장마철 돼가면서 더 비싸지고. 네. 다들 우리 라인은 다 너무 모범생만 있어가지고 모르셨을 거예요. 저번 주 원데이 때 아자몰 야채가 남아가지고 네 봉지에 4,000원 해가지고 한 봉지인가 두 봉지에 4,000원인가 그랬다면서요. 그거를 원 플러스 원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했더니 사람들 줄이 쫙 섰더라고요. 아자몰이 싸긴 싸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채소랑 단백질 이렇게 먼저 먹어야 되는데 채소 먹기 힘들잖아요. 야채도 비싸고 부담 가고.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거 차전자피 식이섬유입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식이섬유 한 포 딱 드시고 야채 먹는 게 식이섬유 사실 채우는 거라서 식이섬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전자피 식이섬유는요. 하루 3번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0회 부푸는 특징을 가진 차전자피가 있어서요. 이게 배변 활동 원활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은
I입니다.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눠져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이 점도를 높여가지고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불용성 같은 경우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양을 늘리는, 그러니까 변의 양을 늘리고 장을 자극해가지고 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우리 차전자피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기 때문에 차전자피를 드시고요. 똥, 끈가 양이 많아졌어요. 얘는 끈가 잘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가끔 드시다 보면 아, 나 이거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아 하는 게 아무래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시키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저 부담 이해가에 좀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얘가 수분을 흡수해서 그렇게 장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수분을 좀 더 먹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L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LDL이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차전자필 식이섬유 이렇게 가루에서 물 타면 저렇게 용량이 많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결과물은 배변 빈도가 높아지고 변의 무게가 높아졌고 변의 강도나 경도나 상태가 이렇게 단단한 강도가 떨어졌고 배변 시의 통증이 좀 감소했다라는 인체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위험 수준, 그러니까 경계 수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진행을 했고요. 시험을 진행을 했고 총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도 낮아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원료로 푸른, 빌베리, 크랜베리, 블루베리, 아까 제가 말했던 베리류, 네, 그리고 당근, 치커리, 연소활성 말토덱스트린, 히비스커스, 알로에겔과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푸른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15.5%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뜬가만 그렇게 많이 내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던 그냥 음료로 나왔던 애라면은 전 진짜 파워비타처럼 이렇게 계속 타 먹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요. 이 푸른이 확실히 우리 푸른 주스도 유명하죠. 제가 타 회사 유명한 푸른 주스 먹는데 그 푸른 주스는 특이한 게 제가 차전자피 먹고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좀 더러운 얘기가 있어서 혹시 뭐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차전자피 먹고는 설사라든지 이런 게 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푸른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중에서 파는 그런 아이들은 이게 배변이 잘 되긴 잘 되는데 설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설사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물만 나오니까 이게 우리 차전자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알로에 겔이 어떤 회사에서는 저걸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알로에 겔을 이렇게 해가 따라서 먹어라 하는 게 또 있어요. 쉐이크랑 같이. 근데 그게 또 저희 차전자피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물론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섭취하실 때는 한 포당 물 500ml. 그러면 하루 세포 1500ml. 하루 1.5리터는 드셔야. 네. 1.5리터 안 드시고 안 나와요 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1.5리터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에 타서 섭취하실 때는 타서 바로 드셔야 합니다. 좀 불으면요, 그 뭐 이렇게 떠먹어서 막 겔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글쎄요. 근데 그렇게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 안에서 불어야 얘가 같이 나올 텐데 안에서 안 불고 불은 거를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분말로 섭취하든 물에 타서 바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섭취 주의사항에 온수는 안 돼요. 온수는 빨리 불니까 냉수로 가급적이면 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수로 드셨다가 만약에 너무 빨리 불어가지고 여기 목 넘어가는데 여기 가슴 쪽이나 여기 밑에 아직 위 가지도 않았는데 불어버리면 힘들잖아요. 장까지는 일단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냉수로 가급적이면 섭취 부탁드리고요. 네. 이런 추천하시는 분들 다 있지만 여기 다이어트와 불균형한 식사라고 다 있긴 하지만 네, 내가 다이어트 한다 아니면은 배변 활동에 좀 걱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콜레스테롤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32,800원에 저희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차전자피 식이섬유 저도 가끔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은 종이컵에 사실 종이컵에 조금 너무 넘쳐요. 사실 큰 컵. 저희는
큰 컵에 스탭들 이제 하는 항상 스텝 가면은 그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타주세요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차중차피 2포 잘라서 큰 컵에 넣고 유산균 5개 잘라서 넣고 네, 그 상태로 물 타서 하는데 거기다가 나는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파인자임까지 하면 최고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C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비타민 C가 유산균을 죽이니까요. 네, 그래서 맛을 좀 더 하고 싶으면 파인자임을 좀 넣으면은 그게 식감 이렇게 좀 맛이 좀 더 맛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타도 약간 푸른 주스 시중에서 파는 푸른 주스 딱 그 맛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대신 물은 많이 드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